네, 다음. 네, 저는 현재 네이버 포털 정기박사 대표로 있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이 네이버 카페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이제 어떤 지식나눔의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식나눔의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그 이전에는 다음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 네이버로 넘어오면서 이 지식나눔의 갈증을 사실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안 됐어요. 2000년대 초에 네이버에서 한 30만 정도 회원이 됐다고 했을 때니까. 그러면서 이제 발전되면서 그쪽으로 제가 많이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 키워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보여준 게 성장과 초이스 선택 두 가지입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죠. 자, 꿈병장, 김병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키워드가 공감이 된다면 제가 오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봐보시죠. 터닝포인트 일기장, 롤모델. 제가 어떤 쪽에 관심을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자, 꿈, 비교, 믿어요. 자, 이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키워드. 비교. 예, 비교도 제가 사명감으로 지금 가지고 오는 내용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어디? 터닝포인트. 예, 나의 터닝포인트, 여러분들도 터닝포인트의 시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꿈. 네, 꿈. 맞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꿈이 있어야 돼요. 이 꿈이 없으면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은 청춘이라고 그러고, 청춘은 뭐야? 청춘은 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내가 꿈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언제든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꿈이라는 내용 주제로 여러분한테 한 20분 동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저하고 뜻을 같이 하신 분 어디서 오셨죠? 이 정경용 기술사는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이것은 우리 그 오진택 기술사가 집필하신 책입니다. 오진택 기술사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네, 이거 직접 저 갖다 주십니다. 이 정경용 기술사를 집필을 하고 저와 정기 박사에서 1년 동안 영상을 찍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다 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두고 명품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기 박사가 찍은 정경용 기술사가 지금 베스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기 우리 맞추신 분한테 선물로, 예, 저 맞추신 분 아까 어떤 분이셨죠? 자, 이 책. 네네. 자, 다음 봐주시죠. 자, 지금 조금 전에 어떤 분이 터닝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터닝 포인트라든가 꿈이라든가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에 불과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다음 보시면 1983년 어느 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 40년 전이죠.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반에서 상하이, 그러니까 상하면 뭐 한 15동에서 20동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컨닝을 쳤어요. 컨닝을 친다는 얘기는 그 시험지를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에서 사등을 했습니다. 그 사등을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너 공부 잘했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너 이놈 전교에서 100등 뭐 이렇게 하던 놈이 4등을 했으니까 어떻게 컨셉을 찾냐 그걸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그 4등을 하고 맞은 거는 저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어 선생님 손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손으로 그 선생님한테 맞고 담임 선생님한테 맞아서 사실 엎혀서 나왔어요. 엎혀서 나와서 집에 가서 누워있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형님하고 자취를 했는데 이게 몸이 많이 부어있으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맞았다. 그러니까 형님께서 그 저녁 시간에 어디를 나갔다 오시는데 제가 그 맞아서 그런 연고를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학교 많이 돼서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기울어져서 학교도 다닐 입장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대학을 들어가서 열심히 정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이런 거 공부할 때는 그 기사책을 살 돈이 없어서 그 월간정기의 책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부구장창 인터넷도 안 되는 그런 시절에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다음 한번 보시죠. 그게 군의 시절이었어요. 군의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어떤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우리 오진택 기술사가 얘기했듯이 많은 시간이 흘렀죠.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기술사가 될 거야. 나는 기술사야. 이런 생각을 끝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3년 정도 하는 시점에서 사고가 났어요, 제가. 태풍이 오면서 산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묻혀온 거죠. 그래서 다시 한 5년을 포기하다가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저를 도와줬던 분이 바로 우리 오진택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진택 기술사를 잊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내 좋아하는 사람, 내 친구가 얼마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꿈을 더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다음. 자, 이렇게 기술사를 따고 하다 보니까 정기박사의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사례에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현장 사례, 고장 사례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라든가 또는 정기박사의 지식을 올린 내용들을 보고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글을 많이 보내옵니다. 여기 보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롤모델이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땡추님도 처음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 그런 거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밤새도록 이런 글을 적어줬습니다. 거기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꿈을 스케치하라는 여기 오신 분들도 대부분 보면 기술사 합격하신 분들 내가 꿈이 뭐야? 처음 꿈을 그리고 그 비전을 세워서 다 합격하신 분들이고 여기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도 나도 이런 꿈이 있어. 이런 걸 가지고 살 거야. 이러면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스케치하셨다면 어디에 노트에다 적든가 아니면
내가 와이프 있으면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든가 남편한테 얘기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꿈을 합리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보면 꿈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아내한테 내 꿈이 이거니까 뭐 무조건 따라와. 이건 아니죠. 내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조율을 해서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와이프가 정말 현모양처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모든 거에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래서 합격했을 때는 그것에 마음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비유는 사람의 몸을 닦지만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사모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가정이 편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고, 회사도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꿈은 용기와 행복을 준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용기가 생겨나고 행복을 가져주고 새로운 어떤 원동력이 창출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석으로 다듬어라. 자, 이런 내용의 주제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한 10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육군 훈련소에서 육군 병장 시절이었습니다. 병장을 달고 보니까 이제 제대로 하면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사회에 나가서 내가 어디를 취직하지? 무엇을 하지? 물론 기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 40년 전에는 한 반에 기사 딴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정도였습니다. 그 기사만 따면, 기사 공사만 따면 어디든 다 취업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고민을 했죠. 나가서 무엇을 할까? 밤 10시가 넘으면 정오 시간이 끝나고, 제가 이렇게 90결에 적은 글이, 이게 40년 전에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 몇 년도에 결혼을 하고, 와이프는 어떤 여자를 갖고, 몇 년도에 아들, 딸 몇 명을 낳고, 그리고 기숙사 공부는 몇 살부터 시작할 거다. 이게 제가 20대에 생각을 한 것을 스케치해 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비전을 90결의 나침판처럼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내 꿈을 가지고 내 꿈을 다 스케치해놓고 참석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합격하신 기술사분들도 다 저렇게 꿈을 그리고 스케치하고 그 목표대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비교입니다. 요거는 우리 이 장소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교에서 뭐 100등, 형님은 전교에서 1등, 그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교를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인생 살면서 남한테 비교하지 말자. 그 비교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비굴해 줄 수도 있고, 또는 교차하는 거예요. 교만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을 뭐 교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가자. 네, 이런 생각으로 두 번째 비교를 요 단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세 번째는 칭찬입니다. 그 선생님한테 내가 열심히, 진짜 나 그래도 컨닝은 비록 쳤지만 4등을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줄 줄 알았는데, 너가 우리 학교에 시험을 다 말아먹었다, 뭐 이러면서 그때 선생님이 너 참 잘했어, 너를 믿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저는 그때 달라졌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고 칭찬을 하고 살자. 그래서 저는 정말 와이프한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 나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이런 점이 좋아? 칭찬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생각이죠. 예. 자, 꿈은 합리적이 된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 꿈을 가졌다 그러면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딸, 아들 다 얘기해서 내 꿈은 이거야. 함께 갈 수 있겠니?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사를 공부하든 기술사를 공부하든 그 공부할 때 동의를 꼭 얻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국에서. 전화가 오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동의를 얻으라고. 동의를 얻지 못하고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싸움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고 결론은 뭐예요? 이 시험은 마라톤과 같은데 이 마라톤을 잘 끌고 나가서 포기하지 말고 어느 시점에서 합격이 오는데 하다가 그런 일 때문에 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사 시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꿈은 용기, 희망을 준다 이겁니다. 요게 제가 사진 하나로 해놨는데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제 그 기술사 가시던 최초의 스승님이셨습니다. 근데 공부를 막 하다가 보면 모르는 게 나타나요. 그러면 서울 개포동에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저 이런 거 모르는데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노트 들고 부총장이니까 아무나 만날 수도 없어요. 비서실이 있고 이러니까. 그 비서실을 그냥 무조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교수님 잠깐 만나 뵙게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서브노트를 꺼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모른다면 교수님께서는 말을 안 하세요. 그거는 말이야. 그림은 이렇게 여기다 넣고 뭐 글씨를 이렇게 쓰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깁니다. 학교에 총장님이 이런데 내가 서브노트 들고 와서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 그 용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하죠. 이거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를 들고 그 학교 가서 가르쳐 주지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배우겠다 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석을 만들어라. 누구를 보석을 만들어요? 내 자신을 보석을 만들어야 돼요. 자, 내가 보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기술사분들, 대표분들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절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내 보석들이 몇 명이 있는지 최소한 단 한 명 정도가 있는지 그 정도로 봐줘야 돼요. 그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보석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석이 처음에 제가 볼품없는 사람이라면 제 굳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사실은 보석보다는 제가 환하게 웃는 얼굴이 더 멋있지 않으세요? 네? 자, 이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자가 이야기하는 얘기죠. 우리가 천리길을 가더라도 한 걸음부터 밟아야지만 종착지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외국의 그 지그지글라라는 분이 번역을 했어요. 미국에도 정상으로 가려면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한 계단을 밟아야지만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한 계단에서 다음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 성공으로 가는 길을 처음부터 뛰어넘어서 정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일맥상통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 그 다음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에서 마찬가지로 성공은 실패로부터 배운다. 근데 그 실패를 계속 연속하면 언젠가 빨리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를 잘 분석해서 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자기 갈 수 있는 길을 더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나왔던 그 시간에서 그 터닝 포인트라는 그 시점에서 내 인생에 변화가 왔고 그 변화가 어떤 스케치를 해놓음으로써 사고가 났을 때도 그 사고를 견뎌내고 결론으로 제가 기숙사까지 합격을 가게 된 그런 원동력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분들 외에 또는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